자, 현상학적 장이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 바로 이제 경험이 들어있는데, 현상학적 장이란 지금 여기에서의 인간의 주관적 경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좀 써드린 건데, 첫 번째가 바로 여기에요. 지금 여기라고 하는 거, 두 번째가 주관적 경험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험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경험의 전체가 현상학적 장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자기입니다. 로저스의 성격 이론에서 핵심적인 구조적이고 실체적인 개념이다. 여기서 실체적이라는 말에 조금 밑줄 칠 필요가 있어요. 이 자기의 영어가 에고가 아니고 셀프예요. 셀프. 이 셀프라고 하는 자기는 보통 이상으로서의 자기가 있고 현실로서의 자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실체적인 개념의 자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간은 외적 대상을 자각하고 경험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자기 또는 자기 개념은 조직화되고 일관된 지각의 패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습니까? 예전부터서 일관되게 쭉 지각되고 있던 것이 있을 건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기 개념은 부모로부터 영향을 어린 시절에 많이 받게 되죠. 그리고 이 부모로부터 영향받은 이 자기 개념은 지금 여기에서의 나의 경험과 맞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달랐을 경우에 상당히 심리적인 갈등을 우리가 겪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로저스가 말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바로 경험과 자기 개념의 불일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과 자기 개념의 불일치. 경험은 지금 현재의 경험을 말하고, 자기 개념은 과거 부모로부터 가치 조건화가 되어서 형성되어 온 일관된 지각의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일치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일치되지 않았을 때 바로 심리적인 갈등을 경험하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 하나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실현화 경향성을 보겠습니다. 자기 실현화 경향성은 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인간관에서 선천적으로 자기 실현화 경향을 띠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기체는 기본적인 경향성을 띠는데, 그것은 경험하는 유기체를 실현하고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됩니다. 실현화는, 여기서 말하는 실현화는 자기 실현화를 말하는 겁니다. 실현화는 유기체가 단순한 실체에서 복잡한 실체로 성장해 나가고, 의존성에서 독립성으로, 경직성에서 유연성으로 변화하고자 하며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하는 유기체의 경향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아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고 실현화시킬 경향성에 의해서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동기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잠재력을 발휘했을 때, 실현하였을 때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실현화 경향성에 도달할 수 있겠죠. 자기 실현 또는 자아 실현 경향성은 모든 생리적, 심리적 욕구를 포함하는 유기체의 실현화 경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 실현화 경향성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자, 가치 조건화입니다. 우리 각자는 경험을 통해 가치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2번 별표 치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부모로부터 긍정적 자기 존중을 받기 위해 자기가 하는 경험에 폐쇄적이 되어 실현화 경향성을 방해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치 조건화라고 하는 것이, 부모로부터 가치 조건화된 것이 바로 자기의 경험과 맞지 않았을 때는, 나는 부모로부터 긍정적 존중을 받고 싶어, 그런 욕구가 인간에겐 있대요. 그렇게 됨으로써 부모의 요구를, 내 경험이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내 경험이 중요한데 부모의 요구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경험에 폐쇄적이 되어서 실현화 경향성이 방해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치 조건화의 개념에서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거죠. 이 자기 개념이 가치 조건화, 즉 부모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가치 조건화가 되었을 때 이러한 경험에 대해서 폐쇄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폐쇄적이라는 것은 경험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자, 부모로부터 가치 조건화된 자기 개념은 이 경험에 대해서 폐쇄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제대로 못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로 실현화 경향성이 낮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가치 조건화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우리가. 자, 이제 5번째,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능력과 자질을 발휘하여 자신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경험을 풍부히 하는 방향으로 이동해 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잠재력과 경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충분히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험을 해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충분히 기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로저스는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도표를 보시면요. 경험의 개방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실존적인 삶. 그래서 중요한 건 실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존적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 부모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오케이? 매사 순간순간마다 충실하게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신의 유기체에 대한 신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신뢰감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 행동의 자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자유입니다. 자유. 선택하는 데 있어 자유가 있어야 되고 행동하는 데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창조성입니다. 자, 일상적이고 틀에 박힌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매사 개척하고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5가지가 모두 충족되었을 때 충분히 기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로저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보지 않겠습니다. 밑에 있는 박스를 보겠습니다. 거기가 좀 더 자세하게 써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로저스가 말하는 훌륭한 삶이란 고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흔히 이야기하는 덕행, 만족, 해탈, 행복의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며 방향입니다. 그는 훌륭한 삶의 과정이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을 5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체험에 대해 개방적이다. 이걸 위해서 경험 개방성이라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억압하지 않으므로 체험, 경험에 완전하게 개방적인 사람은 그 자신을 들을 수 있으며 자기의 내면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체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포, 실망, 고통의 느낌에 개방적이고 용기, 애정, 경외의 느낌에도 개방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때, 어떤 체험을 할 때 이런 정서적인 측면이 많이 다가오죠.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실망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한 용기를 갖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에 대한 애정을 갖기도 하고 이런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 순간 충실하게 산다. 이게 뭘까요? 실존적인 삶입니다. 실존적인 삶이라고 오른쪽에 쓰면 됩니다. 다음 순간에 무엇이 될지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 순간에서 비롯되며 나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 미리 예측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즉 실존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매사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지금 여기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실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째는 실존적 상황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행동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신뢰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신을 신뢰한다의 밑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선택한 것에 후회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을 행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유기체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자기의 유기체적 체험을 그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욕구를 최대한 만족시키는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자기가 해야 할 것, 그 다음에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신뢰가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결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로움이다.
이 자유로움은 어떠한 선택을 하는데 또는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자유입니다. 사람이 심리적으로 건강할수록 그 다음에 가로 선택이나 행동의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유로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은 창조성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독창적 사고력과 창조적 삶으로 스스로를 표현하며 사회문화적 구속에 동조하거나 수동적으로 적응하지 않습니다. 로저스의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의 실체적 의미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충족하는 방향으로 건설적 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갔을 때 가능한 거예요.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고 더 충족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면 이 사람은 정체되어 있지 않잖아요. 창조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1, 2, 3, 4, 5 이 5가지가 모두 충족되었을 때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그러면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에 써보세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 타인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기 신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자신의 유기체에 대한 신뢰라고 해야 되는데 자신과 타인에 관한 신뢰 이렇게 정리하면 틀리다. 이렇게 하나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자유로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선택에서의 자유, 행동에서의 자유라고 되어 있었지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자유로움 이렇게 일종의 말장난하면 안 됩니다. 이 2가지를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 2가지는 기출문제와 거의 비슷하게 정리해 드렸는데 대개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4가지 박스형으로 문제를 나와서 모두 다 옳은 내용이 답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출제윤이 틀리게 오지선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자, 아래에 있는 내용은 암기법이니까 넘어가셔도 되고요. 사회복지사 또는 상담자가 갖춰야 될 3가지 태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의 인간중심 모델, 칼 로저스의 모델인데요. 상담에서 많이 나오는 모델입니다. 우리 1급 시험에서는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우리는 3가지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 일치성, 진실성입니다. 2번째,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입니다. 3번째, 공감적 이해입니다. 자, 거기 아래 공간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적극적 경청은 없죠. 적극적 경청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일치성, 진실성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릴까요? 자기 노출입니다. 상담자로 하겠습니다. 상담 모델이니까 상담자는 거치를 하지 않고 개방적이며 진솔해야 합니다. 상담자는 거치를 하지 않고 진실하게 표현해야 클라이언트도 진실된 자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다?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셀프 디스클로저, 적절하게 자기 노출하게 되면 클라이언트의 방어 정도가 줄어들면서 클라이언트도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은 수용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또는 수용만 동그라미, 수용을 제공할 때 내담자 스스로 자아 탐색할 수 있게 됩니다. 수용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 본연의 모습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으로 어떠한 조건도 없이 긍정적으로 존중해주는 태도입니다.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우리는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와 윤리에서 클라이언트를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존중해 주는 것을 궁극적 가치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수용의 자세고 이게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의 자세입니다.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클라이언트다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 주는 거죠. 사회복지사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공감적 이해입니다. 일종의 감정이입인데요. 내담자의 내적 증거 틀에 의해서 파악된 내담자의 주관적 가치나 감정을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감정적인 부분에 동참하는 것이 공감이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공감적 이해는 공감의 요소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며
유의해야 될 것은 동정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동정, 가엾이 여기는 거죠. 이러한 것들과 감정이입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정은 바람직하지 않고 동정과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실천 기술론에서도 이게 거론할 수 있겠지만 되게 우리 시험에서는 많이 등장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칼 루스가 이야기한 인간 중심 모델에서 상담자 사회복사의 태도가 세 가지가 있구나. 진솔성이 필요하고 진실성, 그 다음에 일치성, 그 다음에 공감적 이해가 필요하고 감정이입, 그 다음에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수용적 존중이 필요하구나.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이제 제2절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을 봅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험에 한 문제 거론되는 것이요, 앞에 있는 현상학 이론보다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현상학 이론이 별표 하나라면 이 녀석은 별표 2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중요하다는 것을 최근 시험까지 경향을 생각하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인간관입니다. 인본주의 학자죠. 그래서 긍정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관 오른쪽에다가 줄 긋고 긍정적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매슬로우의 이론 역시 인본주의에 입각한 이론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긍정적인 인간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하다라고 보고요. 인간은 자유롭고 자율적이며 인간 행동은 내면으로부터 나오지만 그 다음에 가로 무의식적 동기의 산물은 아니다. 가로 닫고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의식적 동기의 산물이다. 오른쪽에 무의식적 동기의 산물이다. 이렇게 나오면 X가 됩니다. 제 기억에 이게 시험에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의식적인 동기의 산물이다. 이건 프로이드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슬로우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인간의 행동은 내면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나오지만이라고 했잖아요. 이 내면이 뭐겠어요? 욕구예요. 자, 그 다음에 인간 행동을 연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병리적인 측면보다 건강한 사람의 행동과 지각에 대해서 탐구해야 합니다. 사람은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기본적인 욕구들이 충족되면 인간성을 성취하고 결국은 자아실현자가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욕구가 충족되는 것도 있지만 잠재력을 발휘해야 돼요.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있는데 자아실현 욕구가 있거든요. 상위에 자아실현 욕구가 있는데 이 자아실현 욕구가 바로 잠재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된다면 우리는 결국 자아실현자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극소수가 도달하는 겁니다. 자, 욕구 위계 체계와 특성이 있습니다. 욕구 위계 5단계설이 있는데요. 결핍 동기 4가지가 있고 성장 동기가 하나인데 그 성장 동기가 자아실현 욕구가 됩니다. 생리적 욕구. 자, 피라미드형의 모습은 다음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그때 보기로 하고요. 자, 생리적 욕구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뭔지 아십니까? 1번인데요. 가장 강력한 욕구입니다. 가장 강력한 욕구에 밑줄 치면 됩니다. 형광펜으로. 유기체의 생존과 유지에 관련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음식이나 물이나 공기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이죠.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아실현요? 생존과 직결되지 않아요. 자아실현 충족되지 않아도 인간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대로. 자, 그래서 가장 강력한 욕구는 생리적 욕구가 되는 겁니다. 안전의 욕구에서 중요한 것은 애언할 수 있는입니다. 그 자리 밑줄. 이 애언할 수 있다는 것은 예측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측이 불가했을 때, 예측이 어려울 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애언할 수 있는 세계에 대한 유기체의 요구가 바로 안전의 욕구구나. 안전 욕구 만족을 위해서 안전, 보호, 질서, 공포, 불안으로부터의 자유가 요구되겠죠.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친밀한 관계. 그 대목입니다. 친밀한 관계. 나오면 소속과 애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존중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존중도 중요하지만요. 타인으로부터의 존중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써보세요. 이게 바로 사회적 인정입니다. 사회적 인정. 우리가 보통 사회적으로 인정받잖아요. 그러면 자존감이 생긴다라고 하죠. 자존감,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자기 존중의 욕구예요.